군복은 세계 각국의 지형과 임무 특성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현대의 전투복은 군인 개개인의 생존성을 높이고 전투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지만 역사의 군복 중 일부는 오히려 전투에 방해가 되는 군복도 있었습니다. 그럼 시대에 따라 군복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포함하여 현대의 군복에 많이 쓰이는 디지털 무늬는 기존 군복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군복의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군복은 군인이라는 직업이 생겨난 이후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은 고대 시대부터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었죠. 최초의 군복은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각 지역의 생활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평소에 입는 옷 자체로도 때로는 군복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통일된 복장과 장비는 로마 제국의 로마군이 편성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의 무기는 활이나 칼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총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군복의 발전은 이들을 막아내는 데 집중이 되었고 그 결과 체인으로 된 사슬 갑옷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된 갑옷으로서 철기 시대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대의 방검용으로서도 꾸준히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슬 갑옷은 금속의 가공 기술이 발달하며 황금 갑옷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슬 갑옷 자체도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있지만 한 점에 집중된 공격이 사슬을 뚫지는 못해도 변형되며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관절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쇳덩이로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금 갑옷 자체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야만 해서 굉장히 비쌌고 관리도 힘들었으며 움직임을 둔화시켰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귀족 외에는 투구와 흉갑 정도만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던 갑옷은 근대에 들어 총의 개발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전환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총의 강력한 화력은 질 좋은 갑옷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갑옷을 더 이상 쓸모없는 장비로 만들었고 점차 기동성을 중시해 방어구의 착용이 기피되기 시작하였죠. 이렇게 방어구가 사라진 군복은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옷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멋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동성은 물론이고 흰색과 꽉 끼는 옷은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당시의 무기와 전투 형태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흑색 화약은 단 몇 발만 쏘더라도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였기 때문에 점점 눈에 잘 띄는 옷으로 입음과 동시에 멋있는 군복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명중률을 가진 초기의 총은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많은 수의 총알을 쏘아야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려면 병사들이 밀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모든 공격에 노출이 되어 숨지 않고 서서 싸우는 전열보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전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수의 군인을 통제하는 것이었는데 이때의 방식은 지금까지도 내려와 군대의 군기를 평가하는 제식 훈련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후 소총 하나하나의 화력과 명중률이 발달하며 군인들이 모여있을 필요가 없어졌고 흩어져도 적을 적중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군복만큼은 한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전투에서 화려한 군복이 걸어다니는 표적이 되는 모습을 보고 점차 바뀌게 되었는데 현재의 카키색도 하얗고 화려한 군복을 입고 전투에 나갔다가 눈에 너무 잘 띄어 급히 주변에 흙과 풀을 묻혀 더럽히던 것에서 유래가 된 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군복은 현재 공식 석상에서 장교들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남고 실전의 복장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단색의 전투복이 대체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지금의 위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군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장은 몸 빛깔을 주변 환경과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는 방법으로 장비나 군인을 페인팅이나 덮어서 주변과 혼합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거대한 군함 전투기와 같은 전쟁용 장비를 감추기 위해 주로 사용이 되었지만 점차 군복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하였고 각 나라는 주변의 지형 환경에 맞게 다양한 색의 군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카키색 군복을 채택하였지만 눈이 오는 곳에서는 흰색 그리고 사막에서는 황토색과 같은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전투 환경이 다양화되고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현대전을 거치며 단색의 군복은 위장의 효과가 떨어지고 다양한 전투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전투복이 위장무늬 전투복인데 우리가 흔히 보던 개구리 전투복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초기의 위장무늬 전투복은 이전 전열보병의 군복처럼 화려함에 중점을 가지고 다른 부대와의 차별점을 두는 곳에 중점을 가진 옷들이 많았었는데, 이는 새로운 패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부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보편화되었고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패턴의 전투복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녹지가 많은 환경에 적합한 미국의 우드랜드 패턴의 군복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꽤 오랜 기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복은 숲과 같은 녹지에서는 위장 효과가 뛰어났지만 도시나 겨울에는 색이 튀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개발된 것이 픽셀 패턴의 디지털 무늬 군복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환경의 연속적인 선과 이질적인 디지털 무늬가 눈에 잘 띌 것 같지만 오히려 위장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개구리 군복은 다른 색과의 경계가 명확하지만 디지털 무늬 군복은 멀리서 보았을 때 색상의 경계가 모호해 물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적에게 발각이 되었더라도 거리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국군 장병들이 입고 있는 신형 전투복은 흙, 침엽수, 수풀, 나무줄기, 목탄의 5도색과 화강암 무늬를 디지털화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군대에서 휴가용으로 따로 모셔두던 A급 전투복이 휴가와 저녁 때 깔끔한 전투복을 입고 나가기 위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복의 위장 패턴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빠지거나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장 성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열을 가진 모든 물체가 내뿜는 적외선 차단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상시 생활이나 훈련 중에 사용하는 전투복은 군인의 생활복인 것이고,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에는 모셔두었던 A급 전투복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훈련 중 절대 바르기 싫었던 위장크림 또한 전투복이 가리지 못하는 나머지의 신체 부위를 위장함과 동시에 적외선을 방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투복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시대가 변하더라도 전투복의 기본적인 요구 성능인 편안한 착용감과 위장 능력은 향상될 것이고, 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추어 다양한 전제 장비들이 함께 부착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적국의 감시 장비 또한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적외선이나 열선으로부터 탐지될 위험을 낮춰주는 스텔스 전투복 등도 개발이 되겠죠. 앞으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겠지만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듯 결국 전쟁을 마무리 짓는 역할은 사람이 하게 되는데, 미래의 군인 수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국군의 장비와 처우들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 더 높은 작전 수행 능력을 가진 강력한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